육화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새로운 파문이 모녀의 삶과 주변 인물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다. 여정의 귀환, 흔들리는 가족의 균형.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은 정석의 옛 아내 여정이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분간 같이 지내고 싶다는 말을 건넸다. 이유를 묻는 정석에게 여정은 태어나게 온 김에 보현이랑 지내고 싶어서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정석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었다. 그는 겉으로는 분노를 억누르며 여기가 내가 오다 가다 들러도 되는 집이냐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러나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더는 말싸움을 이어가지 못한 채 자리를 피하고 만다. 정석의 혼란은 단순히 전처의 귀환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모녀 곁을 맴돌며 마음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은 늘 지안에게 향했고 효리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자신도 불안에 휩싸였다. 지안과 정석 말로 다 못한 위로. 자리를 뜬 정석은 곧 지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효리가 다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놀란 그는 곧장 괜찮은 거야? 라고 물었다. 지안은 딸의 상태를 묻는 줄 알고 증상을 설명했지만 정석이 진심으로 묻고 있던 것은 지안 자신이었다. 나는 내가 괜찮은지가 더 걱정돼. 힘들 땐 애 앞에서 참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 그의 한마디는 지안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다.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버텨야 했던 지난 세월, 그 무게가 순간적으로 덜어지는 듯 했다. 지안은 농담 섞인 말투로 이제는 의형제라도 맺어야겠다며 웃어 넘겼지만 속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정석 역시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여러 번 메시지를 쓰다 지우며 쉽게 잠들지 못했다. 모자 사이의 불편한 거리. 한편 여정은 보현에게 다가갔다. 벌써 2년 만이네. 작년에 못 본 게 많이 아쉬웠어. 그러나 보현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담담히 대꾸했다. 엄마, 설레는 순간이 누군가에겐 기쁨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겐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 여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들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이다. 보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구나라 말한 뒤 자리를 떠나버렸다. 정석은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여정에게 단호하게 당부했다. 우리 애기가 이웃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지 마. 보현 앞에서도 조심해. 그러나 여정은 여전히 가벼운 태도로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라며 기습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곧 스스로 없지? 그럴 줄 알았어 라며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정석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다. 병원에서 다시 마주친 인연 정문희의 비밀. 효리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다시 병원을 찾게 된다. 그곳에서 지안과 효리는 뜻밖의 인물을 다시 마주친다. 바로 지안을 딸로 착각했던 문희였다. 문희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친근하게 다가왔다. 병원 안에서 우왕좌왕하던 모녀를 챙겨주며 안내까지 해주었다. 지안은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내며 혹시 우리 뒤를 따라온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내 문희가 보여준 따뜻한 손길과 배려가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 덕분에 효리는 1인실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곧 지안은 병원 동료로부터 문희의 사정을 전해 듣게 된다. 평생 의사로 살아온 그는 정년을 불과 2달 앞두고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던 딸을 만나러 미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출국 직전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중 사망했다는 비보였다. 갑작스러운 상실은 그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결국 선망 증세까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지아는 그 사연을 듣고 난 뒤 문희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한때는 부담스럽고 위협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또 다른 엄마였다. 문희가 흔들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자 지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랑 같이 가요. 혼자 두지 않겠어요.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서 피어나는 온기. 며칠 뒤 지아는 선영과 함께 문희의 집을 찾았다.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던 문희를 위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다. 문희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결국 두 사람에게 이끌려 억지로라도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런데 막상 밥을 뜨자 그동안 굶주렸던 듯 젓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선영은 웃으며 안 먹겠다고 하신 분이 제일 잘 드신다고 농담했고 세 사람은 모처럼 따뜻한 웃음을 나누었다. 효리의 고민사랑과 동정 사이. 한편 효리는 자신이 점점 보현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병실에서도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 지금 내 생각하지? 라고 장난을 쳤다가 들키지 않으려 그냥 돈 벌려고 장난친 거야 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보현을 향한 감정이 커지고 있었다. 효리는 바닷가를 거닐다 우연히 보현과 친구의 대화를 듣게 된다. 보현은 친구에게 효리가 많이 아프다고 털어놓았고 친구는 그런 이유로 곁에 있는 건 오히려 상처 줄 수 있어 라고 지적했다. 그 말을 들은 효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단순한 동정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밤, 효리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부딪혀야 할까? 지안은 단호했다. 우리 집 가훈은 무조건 부딪힌다야. 되든 안 되든 겁내지 말고 부딪혀. 그 말은 효리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빗속의 고백. 결국 효리는 결심을 굳히고 비를 뚫고 달려갔다. 온몸이 젖은 채 보현을 찾아가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아프고 나니까 모든 선택이 무겁고 복잡해져. 내 마음이 동정인지 진짜 애정인지 헷갈리기도 해.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나를 설레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동정이든 뭐든 지금 나는 그 설렘이 좋고 그래서 말인데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보현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은 채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실내로 몸을 피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육화 총평. 육화는 엄마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상처로 얼룩진 전처의 귀환, 딸을 잃은 슬픔에 무너진 문희의 고백, 그리고 지안의 위태로운 삶을 곁에서 지켜보는 정석의 시선까지. 각기 다른 모양의 모성과 상실이 교차하며 이야기의 무게를 더했다. 한편 효리와 보현의 관계는 마침내 본격적으로 사랑의 길목에 들어섰다. 두려움과 의문을 딛고 내뱉은 효리의 고백은 시청자들에게도 벅찬 감정을 선사했다. 빗속에서 시작된 이들의 첫 고백은 앞으로 펼쳐질 로맨스와 갈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